어, 지난 주에는 저희가 판다스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었고, 또 그 다음에는 파일 입출력을 위해서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람은 못 읽지만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이너리 포맷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숫자가 커지고 담고 있는 정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보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보다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으니까, 또 우리가 글로 적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힘든데, 뭐 딕셔너리나 아니 튜플이나 아니면은 여러 다양한 그 오브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오브젝트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이너리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했어야 됐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저희가 지난 수업에 했었고, 오늘은 어, 저희 수업 마지막 단원입니다. 챕터 10까지만 하면은 이제 저희는 파이썬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우신 상태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제 연습 위주로 하겠습니다. 저희 기말고사는 언제 보기로 했죠? 12월 12일 날. 그러면은 저희가 한 주 더 남았잖아요. 그죠? 한 주 더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뭐 새로운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예제랑 프로젝트 위주로 저희 기말고사 대비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기말고사 때는 오픈북은 오픈북인데, 지난번처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라고 시키니까 이제 컴퓨터도 봐야 되고 문제도 봐야 되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A4지 한 장을 가지고 오세요. A4지 한 장의 앞면과 뒷면에 본인 스스로의 치트 시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요약을 해서 컴퓨터로 출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적고 싶으면 손으로 직접 적으셔도 됩니다. A4지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한 장. A4지 한 장 앞면 뒷면 둘 다 쓰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제 적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적으셔서 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치트 시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될 테니까, 수업 자료 있는 것들 최대한 다 요약하셔가지고요. 그래서 A4지 한 장에 대해 적어 오시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그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마지막 단원이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데 잘 쓰면은 유용합니다. 저도 저희 대학원 학생분들에게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좀 하다 보면은 그냥 귀찮고 어렵고 힘들어서 잘 안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커지고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 공정들은 다 이제 객체화 시켜서 이제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그럼 객체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객체, 우리 영어로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는 크게 메서드랑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랑 어트리뷰트이 클래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 판다스를 하면서 이미 클래스를 달아봤어요. 어떤 게 클래스였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판다스를 통해서 불러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5개 행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인덱스랑 내가 보고 싶은 컬럼만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각각의 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도 볼 수 있었고, 통계치도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점 찍고 나서 뒤에 그냥 어떤 단어 하나만 적어주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았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게 다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그러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객체 지향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다른 어떤 동작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객체 이름에다가 뒤에 메소드만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간단한 것들이 다 연산된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메소드는 이제 클래스에 내재되어 있는 함수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 어떤 변수를 내가 고유하게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변수나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우리가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줄여서는 이제 OOP라고 하는데, OOP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붕어빵 틀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붕어빵을 하나를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붕어빵 틀 깎는 노력보다는 그냥 붕어빵 모양대로 여러분이 반죽을 팬에 둘러가지고 그냥 적당히 거기 위에다가 팥도 넣고, 당연히 그 다음에 다시 어렵지만 힘들게 해가지고 붕어빵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만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하나만 팔 거면은. 근데 여러분이 이나디 후문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못해도 하루에 50개는 팔아야 되니까
50번의 붕어빵을 그렇게 일일이 한 땀 한 땀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붕어빵을 찍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틀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틀을 깎아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이 틀을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 틀을 이제 재료를 넣고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클라스가 혹은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붕어빵 틀을 깎는 것과 똑같은 작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붕어빵을 일일이 하나하나 일일이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붕어빵 틀을 만드는 그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혹은 객체라고 하는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 이제 오브젝트는 무엇이냐? 오브젝트는 이제 클래스는 붕어빵 틀과 같은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를 찍을 때마다 나오는 붕어빵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를 이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낸 다음에 특정한 함수나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근데 그 저장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attribute이라고 하고요.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붕어빵 만들어 놓고 나면은 붕어빵 안에 이제 팥을 넣을지, 뭐 피자를 넣을지, 뭐 어떤 뭐 슈크림을 넣을지 내가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 같은 것들을 여기 안에 담아다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클래스는 붕어빵 틀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만들어진 붕어빵 하나하나가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틀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고 오브젝트는 붕어빵 하나하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제 더 어려운 걸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encapsul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ncapsulation. 캡슐이 이제 알약처럼 이렇게 보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요구르트 예전에는 그 유산균이 이제 위에서 많이 없어지니까 그 유산균을 캡슐로 보호하면은 이제 장까지 간다고 해서 그렇게 알갱이가 들어있던 요구르트를 판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때 팔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넣었어요. 어떤 사용자의 이름 혹은 여러분의 학번 같은 걸 넣어놨는데, 근데 이게 내가 원치 않게 다른 누군가 그 정보를 쉽게 바꿔버리는 거나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정보가 보호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 클래스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캡슐화를 할 수 있습니다. 캡슐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 객체 안에 하나의 묶음을 줌으로써 외부 데이터를 이제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한 메서드를 통해서만 그 자료를 접근하고 이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보호를 하게 된다. 인캡슐레이션. 이제 여기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제 메서드, 객체, 그죠? 메서드나 객체. 자, 보면은 이제 객체 같은 말이 오브젝트, 같은 말이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라고요. 이 객체의 블루프린트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이해했죠? 근데 이 블루프린트 안에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 함수를 담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정보를 우리가 attribute이라고 합니다. attribute. 혹은 property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함수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함수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서드. 고유한 기능들인 거죠. 고유한 함수, 정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하는 게 메서드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접근 수정하다는 거는 여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만 내가 학번을 수정할 수가 있고 내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누군가 와가지고 너 이거 이름 바꾸려면은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인캡슐레이션입니다. 자료 보호. 두 번째는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 이제 그 자동차를 예시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보면은 소나타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그랜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나타든 그랜저든 아니면은 제네시스든 기본적으로 바퀴가 4개고 엔진 위치나 아니면은 그냥 모든 현대차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디자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고급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소나타의 디자인을 처음부터 따로 하고 그랜저의 디자인을 처음부터 따로 하고 그 제네시스를 따로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공유해주면은 효율적이겠죠. 기본 틀은 똑같은 데까지는 같이 만들다가 그 다음에 소나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더 더해가지고 그랜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더 더해서 이제 제네시스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상속을 할 수 있는 상속. 내가 이제 어떤 그 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위에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은 이 위에 가지고 있던 클래스에서의 메소드나 어트리뷰트를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다.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라는 게 상속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함수를 막 길게 주저리 적다가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함수는 그 함수밖에 못 쓰는데 내가 주저리 적어 놓은 다음에 상속을 받게 되면은 내가 앞에서 작업했던 모든 거를 이어받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코드 재사용성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반복해서 내가 적어주는 그런 부분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확장이 용이하다. 세 번째는 다형성입니다. 다형성. 그리고 네 번째는 추상화. 다형성은 이제 이름이 다른 혹은 다른 클래스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똑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안에 들어가는 구조나 아닌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방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다형성이고요. 그리고 추상화는 더 복잡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뒤 안에서 다 숨기고 바깥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것들만 보여주게 돼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뒤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일들은 이제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간단하게 앞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뭐 이게 좋다. 캡슐화, 상속, 다형성, 추상화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OPP, OOP죠. OOP를 하게 되면은 모듈화가 쉽고 코드가 더 정돈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 유지도 편합니다. 디버깅도 당연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어, 그 유닛 테스트, 그러니까 각 부분의 테스트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진다. 그리고 재사용성이 크고 특히나 상속이나 모듈 스트럭처 같은 걸 이용하면은 코드 재사용률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코드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율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같은 작업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그 외 나머지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느리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코드를 처음에 설계하고 작성할 때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된다. 그 대부분의 객체 지향으로 사용되지 않는 코드는 여러분이 두 번 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요. 거의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맙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은 한 번 사용되고 버릴 코드 같으면은 그 인정을 많이 못 받겠죠. 내가 아무래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 큰 프로젝트를 맡아보면은 이 프로젝트는 6개월 혹은 1년짜리인데 8명이 동시에 작업해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이 모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나만 쓰고 나만 버릴 코드를 갖다 줘서는 이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환경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걸 더 더해주고 더 더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 지향 언어로밖에 되지 않는다. 파이썬 자체는 이제 그 객체 지향으로 작성된 스크립트는 아니지만 스크립트 언어지만 근데 C++의 그를 따라서 간단한 클래스 정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진짜 객체 지향 언어는 C++나 혹은 자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개념이 클래스, 속성이 영어로 attribute이고요. 그다음에 기능 동작이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속성과 메서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여기 아래 예시 코드를 보면은 자, 이 보면은 밸런스라고 하는 변수를 8,000이라 넣었죠. 그 다음에 돈을 더 넣는다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가 얼마 있냐 물어보는 이제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에는 내가 지금 넣어준 머니만큼 더 더해준다는 뜻이고 글로벌을 밸런스를 한 거는 이게 밸런스가 바깥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밸런스라는 변수에 내가 돈을 넣겠다는 게 함수고 함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 함수 짜가지고 코드 해서 그다음에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이 왼쪽에 있게 되면은 일단 내가 이 코드를 돌리는 동안에는 이제 이 통장 잔고가 하나밖에 우리 관리를 할 수 없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뭐 더 생기면은 변수를 내가 더 이름을 정하겠지만 근데 변수 이름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은 나도 내가 누구 통장에 돈을 얼마만큼 넣는지 따라가기 힘들어진다. 근데 왼쪽과 같은 이 그 객체 지향이지 않았던 언어를 오른쪽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이거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죠? 위에 부분은 차치하고 아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신한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 가지고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붕어빵 틀로진 붕어빵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 붕어빵 하나 만들었으면은 그 붕어빵으로부터 돈을 내가 넣을 수도 있고 지가 얼마 남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붕어빵도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그 클래스, 이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도면을 이용해서 빨리 하나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고 그 객체로부터 이 두 개 다 메소드거든요. 디파짓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 남았는지 잔액을 물어볼 수도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세 개의 사물은 고유한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된다. 과연 그런지 사물을 모델링 해보자.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성별이 있을 거고요. 자동차는 배기량, 뭐 디젤인지 개솔린인지 아니면 전기차인지 탑승 인원, 색상이 있을 거고 책은 저자, 출판사, 페이지 수, 가격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유한 사물은 그 사물을 대해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속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성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구성하는 변수 함수를 합쳐서 멤버라고 하고 클래스에 소속된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부른다. 멤버가 그러니까 속성과 동작 전체를 합친 게 멤버고요. 그 중에 그 동작을 하는 부분만 보면 우리가 메서드로 한다.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메서드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을 소개해봐라고 하면은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프린트로 만들 수 있겠죠. 자동차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기능을 하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한다는 걸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나의 배기량과 뭐 색상이 뭐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소개 같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죠. 잘 만들어진 객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부품이 돼서 부품이 완벽하면은 조립만 해서 얼마나 프로그램을 쉽게 완성할 수 있고 이 조립식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며 구조 방법에 비해 생산성이 월등히 높다.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 클래스, 그 좋은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함수는 DEF로 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하고 뒤에 이 도면도의 이름을 뒀고 땡땡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는 항상 뭘로 시작되냐면은 이 def 함수죠. 언더스코어 init 언더스코어 가로 열고 셀프 콤마 초기값 가로 닫고 땡땡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언더스코어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더블 언더스코어인데 이거를 줄여서 던더라고 합니다. 던더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더스코어 두 개 반드시 적어야 되는 이런 특징적인 함수들이 있는데 클래스는 반드시 이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맨 처음에 나와야지 됩니다. 이제 예시를 볼게요. 파이썬 그 VS 코드 켜셔가지고요. 오늘은 객체니까 제가 그냥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나요? 클래스는 우리가 함수는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뭐 함수 이름에 뭐 네임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함수인데
클래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CLSS 클래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수나 함수는 제가 지금까지는 반드시 소문자로만 적으라고 했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반드시 소문자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자만 쓰라고 하는데 클래스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틀과 붕어빵을 구분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면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해 얘기할 거니까 휴먼이라 해볼게요. 휴먼. 죄송합니다. 휴먼하고 뒤에 땡땡은 필요 없습니다. 휴먼이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클래스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 4칸 들어져 있는데 4칸 들어진 이 다음부터는 도면도 내부니까 도면도를 작성을 할 겁니다. 도면도 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도 넣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은 뭐냐면은 이제 그 붕어빵을 이제 찍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그 붕어빵 팥을 넣을 건지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넣을 건지 뭐 쌀 반죽을 넣을 건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도면도만 있어서 바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도면을 찍어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넣어주는 메소드가 아까 던더 init이라는 그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첫 번째 인풋은 반드시 셀프가 돼야 됩니다. 셀프. 반드시 셀프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내 자신은 나중에 누군가가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마다 그 셀프가 될 겁니다. 일단 지금 셀프를 당장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예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름, name, 또 그건 너무 height, age, 성적, 성적. 우리 중간고사 성적. 자, 이렇게 할게요. 미드텀 스코어. 뭐 이게 제가 임의로 적어본 겁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셀프는 반드시 처음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붕어빵을 만들 때마다 이 사람을 정의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름과 키와 나이와 성적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성적 좀 그러니까 성별로 바꿀게요. 나중에 왜 중요한지 다시 보겠습니다. 가고 이제
아래 거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젠드는 마찬가지로 스트링이어야겠죠? 뭐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계도는 속성만 가지고 있는데 사람 가지고 하기 제일 좋은 기능은 뭐가 있을까? 자기소개 시키면 되겠죠, 자기소개. 그럼 이거 다음에는 제가 너 자기소개 한번 해봐 하는 그 메소드를 정의해 볼게요. 그러니까 메소드는 함수 정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셀프 점 하고 변수 이름이 있는데 여기다 내가 집어넣는 거는 이게 우리가 어트리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마다 안에 있는 메소드는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소개 할 때 셀프는 반드시 키도 있고 성별도 있는데 그거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이름과 나이만 제가 할게요. 뭐, 내 이름은 누구고 나는 몇 살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아래에서 위에 걸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대현 씨 이름을 하나 가져올게요. 그래서 휴먼인데 180, 나이는 21살, 그리고 그냥 남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률 해보겠습니다. 휴먼
임률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원래 일반적으로 노란색은 뭐냐면 함수란 뜻이거든요. 함수.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작동이 안 되고 함수는 항상 그 뒤에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는 걸 해줘야 됩니다. 인트로덕션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추가적인 정보를 안 넣어주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긴 한데 근데 함수기 때문에 이게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아줘야지만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은 여기 아래 위에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이름에는 이름을 넣고
맥스 알코올이라 할게요. 알코올 스펠링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알코올 스펠링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 이제 내 주량이 얼마인지 제가 좀 뭐가 빠졌어? COH C 다음에 O 하나만 추가. 알코올이 된가요? 맞습니다. 알코올. 자, 알코올 주량은 보통 우리가 병으로 얘기하죠, 병. 그러니까 병은 인티저죠. 아, 근데 이제 뭐 반병 마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플로식 갑니다. 플로. 그래서 맥스 알코올 받았죠. 근데 내가 여기 값을 안 넣어주겠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저녁 먹으러 왔는데 술이 취한 상태로 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대부분 이제 식당 처음 와서 다 같이 이제 채식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지금 몸속에 있는 술은 0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셀프 커런트 알코올은 커렌트 알코올은 저 위에 인 있어서 안 적어져도 되는 거. 근데 이제 바꿀 것 같으면은 넣어주는데 당연하게 0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회식을 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특정한 변수는 우리가 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게 어트리뷰시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앞에 부를 때 너 지금 알코올 상태가 뭐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으니까 안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다가 술이 취하면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약간 그렇게 바꿉시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름밖에 없으니까 여기 뒤에 에이지는 지워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언제 내가 그 자기소개를 똑바로 할 수 있고 언제 내가 못하겠냐면은 지금 내가 마신 이 술 양이 맥스 알코올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똑바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소개를 못하는 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그냥 인트로덕션을 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인트로덕션 자기소개 해봐 할 때마다 내 지금 마신 술 양과 내 주량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거를 넣어볼게요. if self 맥스 알코올 E self current 알코올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내 주량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니까 자기소개를 똑바로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제 아이고 죽겠네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소개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술을 먹인다라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니까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메소드 넣어보겠습니다. 메소드. drink 하고 self 그다음에 몇 잔을 마실지 들어올 테니까 이제 몇 잔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self current 알코올이 잔만큼 이제 증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간 TMI긴 한데 소주 한 병이 소주 7잔이 나오거든요. 일부러 7잔을 소수로 만들어서
두 명이서 먹어도 안 떨어져서 한 명 더 시키고, 세 명이 마셔도 안 떨어져서 한 명 더 시키고, 네 명이 마셔도 일곱 명이나 혼자서 마시는 게 아니고서 한 명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죠? 일부러 그래서 소수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소주 한 병은 7잔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거 맥스 알코올은 몇 병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잔을 병으로 환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잔이면은 이거 병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7로 나눠주면 됩니다. 7. 7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두 잔 마셨으면 7분의 2병을 마신 거니까. 칠로 나눈 것만큼 더해줬다. 이렇게 얘기야. 그러다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량이 도달 안 했으면은 마시는데 주량이 도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제 못 먹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더 못 먹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대현 씨를 불렀어요. 그리고 대현 씨의 주량은 한 병 반, 한 병 반이래. 한 병 반이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현 씨 만나가지고 위에 다 작성하셨어요? 위에 시간 더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작성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처음에 던더 이용해서 이름, 그다음에 맥스 알코올 넣습니다. 근데 현재 알코올은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술을 마시고 만들지 않으니까 영어로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하라는 건 있는데 자기소개할 때는 보면은 내 최대 주량보다 현재 주량이 작거나 같은지를 봐가지고 이게 작거나 같다고 하면은 괜찮으니까 내 이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되겠다. 이거 죽겠네. 그냥 자기소개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인사불성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드링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몇 잔을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따라준 잔만큼을 내가 지금 커렌트 알코올에다 더해 나가는 거니까 더해 가다가 근데 내 최대 주량을 넘어가게 되면은 더하진 않고 그냥 알고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요라고 이제 프린트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러면 잔은 소비값이 몇인 거예요? 이 잔은 내가 쓸 때마다 줘야지. 몇 잔 준 건지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메소드를 쓸 때마다. 우리 앞에 인트로덕션 할 때는 인트로덕션 하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어떠한 메소드는 내가 얼마만큼을 더 둬야 되는지 혹은 얼마만큼 뭐 정보를 더 줘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셀프 D에다가 셀프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고 셀프 D에 오는 얘네들이 이제 실제 인풋을 받는 함수처럼 그 받는 입력값들인 겁니다. 입력값만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해간다. 와서 대현 씨를 부른 다음에 제가 대현 씨 자기소개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프린 대현 아주 잘 하죠. 자기소개 잘 하죠. 현재는. 근데 제가 여기서 for 제가 소주 7잔을 줬다고 해볼게요. 7잔을 그러면은 드링크 하다음에 이제 잔이 들어가는데 잔에다가는 이제 한 잔씩 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7번에 한 잔씩 제가 따라준 겁니다. 한 병을 마신 거죠, 지금. 한 병을 마신 상태가 돼서 네. 총 7번. 자, 이거 폼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준 겁니다. 일곱 잔. 그리고 자기소개를 키워봤어요. 여기 일곱 잔 마시고도 아직 멀쩡해요. 그죠? 근데 내가 이 그 대현이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가 너 지금 얼마 마셨어? 해가지고 프린트 대현.커렌트 알코올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일곱 잔을 마셨기 때문에 거의 한 병 마신 거랑 똑같은 거죠. 한 병 마신 걸로 나옵니다. 지금 0.9999니까 한 병 마신 거죠. 그러면 이제 주량이 이제 반 병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제가 어, 그러니까 세 개를 주면은 마실 거예요. 세 개까지 줘도 아직 한 병 반이 안 됐기 때문에 마실 겁니다. 잘 마셨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리고 하나 더 마셔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못 마신다고 할 거예요. 더 마시네? 1.5 아니었나? 마시면 안 되는데. 아, 마지막까진 마시는데, 자, 근데 이제 1.5를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셔라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1.5를 넘어간 김에, 아이고, 이제 더 못 먹는다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자기소개를 시키면은, 아이고, 죽겠네라고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옆에 친구분들과 이거 확인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 10분 휴식하겠습니다.